네, 좋아요. 좋아요. 저희 일단은 혹시 잘 나오나요? 예. 좋아요. 그러면 오늘 뭐 할까요? Generative Learning Algorithm. 일단은 진도를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정리? 보내달라고 한 게 이게 뭐예요 이건? 뭐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저희 강의하는 좀 강의한 교수님 강의안이 강의안. 어떤 강의안을 교수님. 아, 교수님 강의안. 그냥 바뀌어. 아, 네, 좋아요. 잠시만요. 이게 학습. 신속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 수업 어때요? 지금 어디까지 나왔고? 어려워요. 네. 할만해요? 아니요. 아니요. 뭐가 어려워요? 어. 일단 영어인데 뭔가 너무 빨라요. 몰고에다가 이거 놓고 왔다. 이따가 챙겨가야겠다. 내일. 일단 좋아요. 그러면 일단 좀 봐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좀 수업 어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좀 어렵나요? 영어라서 집중이 안 돼. 그건 제외하고 혹시 다른 분들 그냥 어때요? 계속 수식만 네. 계속 듣고 뭐 약간 이 흐름이나 이런 걸 좀 잡아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베이지안이다 그러면은 그냥 식이 이렇고 그냥 식이 이렇게 이렇다 해서 그냥 뜯어주기만 하고 좀 구체적인 설명은 잘 안 해주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때요? 저도 비슷해요. 개념들 그냥 다 따로따로 놀고. 거기다 그냥 식을 외우는 식. 식이 왜 무슨 저희 의미인지 커버하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정확히 안 돼요. 그래야지 제가 뭔가를 준비를 하든 아니면 좀 설명을 드리든 해야 되니까. 어느 부분이 잘 안 돼요? 내용 자체로 보면 다 커버를 했거든요. 어느 부분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도를 빼기보다는 좀 수업에서 나갔던 거를 좀 보완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시간이 나오면 좀 재밌는 거 하고. 솔직히 말하면 다 이해를 못했어요.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단 다 이해가 안 가서 뭘 얘기해야 될지. 1장은 괜찮은데 2장부터 그러면은 1장, 2장, 3장 나간 거예요 지금? 네, 그럼 1장, 2장, 3장부터 쭉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은 급할 거니까 뭐 인트로덕션 이거 혹시 바뀐 게 좀 티가 나는구나. 좋아요. 그럼 될것 자, 같습니다. 2페이지 모를 리가 없겠죠? 1장이요? 네. 네. 3페이지도 모를 리가 없겠고 4페이지 정말 힘들죠 모르기가? 5페이지도 모르기가 힘들잖아요? 네. 6페이지 했던 거죠? 7페이지 했던 거. 좋죠. 8페이지 아우 좋아요. 괜찮아요. 9페이지 좋아요. 10페이지 모르기도 힘들어요. 11페이지 좋아요. 12페이지 좋아요. 이거 뭐가 어렵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 솔직히 1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1장은 그 다음에 probability theory는 모르기도 힘들지 않아요? 이거 뭐 그냥 모른다 해도 혼자 좀 커버 가능할 만한 그런 영역인 것 같아서 오케이. 아무것도 해도 그 수업 때 수업이랑 크게 관련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강화학습에서 피드백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사람이 주는 피드백도 가능은 한 건가요? 가능한 걸. 제가 강화학습은 잘 모르긴 한데 아마 가능은 하긴 할 거예요. 아마 강화학습은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아마 제일 정확한 거는 알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할 거예요. 네. 멀티베리 가우시안 PDF 이런 건 잘 이해되세요? 아니요. 아니요. 재밌는 거 할까요? 아니요. 이거 가우시안 막 되게 재밌는 거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나면 할게요. 네. 이게 그러니까
혹시 레벨 커브 다 기억나세요? 레벨 커브? 저희가 했나요? 아니요, 안에 미적분학 시간 됐어요. 레벨 커브 그럼 몰라요. 아니요. 됐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fx는 c를 만족하는 x들의 집합 이런 걸 레벨 커브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그리면은 정확하게 그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만족하는 x들을 전부 다 그려내면은 정확하게 일립소이드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타원 형태. 그거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41페이지 보면은 이거를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자르면은 타원이 나올 것 같잖아요. 네, 그거를 수식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그 다변수 가우시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눈에 보긴 할 수 있어요. 수식적으로 다. 그 약간의 선형대수 지식하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좀 해가지고 샥샥하면 되거든요. 조금 어려운 이론이 있긴 하지만 그건 적당히 넘기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내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1장에서 어느 부분이 잘 안 되시고 힘드세요? 일단은 괜찮아요. 혹시 1장 그 좀 힘드신 부분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은? 저는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이랑 베타 디스트리뷰션 간단하게 아주 설명 듣고 싶었어요. 야 베르누이는 이거 36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네. 네. 베르누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베르누이 같은 경우에는 동전 던지기 아니면 하나의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P가 일어날 확률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은 해당 그 사건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 0 아니면 1의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배하는 P가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해당 사건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를 결정하는 건 P고 그러니까 P의 확률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30%의 그러니까 30%의 확률로 암 환자가 나오고 70%의 확률로 뭐 정상인이 나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는 1이면 뭐 암 환자, 그다음에 x가 0이면 뭐 정상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p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거예요. 그냥 코인 토스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 좋아요? 베르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여러 번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전 던지기를 n번 각각의 동전 던지기는 독립이잖아요. 그죠? IID? 네, IID 가정을 깔고 보통 여기서는 좀 다른데 y를 보통 어떻게 잡냐면 뭐 일어난 횟수 정도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을 5번 던져가지고 3번이 앞면이 나올 뭐 확률이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전체 시행분의 일어날 경우의 수.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했던 뭐지? 그 크로스 엔트로피 맞나? 막 로그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 저희가 했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있잖아요. 그게 사실 베르누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P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암 환자 아니면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P 하나예요. 거기서도 잘 보시면은 저희가 P y는 1 뭐 여기다 로그 붙이긴 했지만 이거 하나만 줬거든요. 이거랑 로그 1-p 뭐시기 이렇게 두 개 갖다가 저희가 각각 대응되는 거에다가 이제 yi에다 1-y 이런 거 해가지고 더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왜 이게 변수가 하나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베르누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다 근본적으로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르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특정한 시행 한 번, 그다음에 바이노미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행을 여러 번 하는데 각각이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을 5번 던져서 3번이 앞면이 나오는 그 확률이 얼마가 되냐라고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5하고 경우의 수로 하죠. 그래서 5C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경우, 이건 확률, 이건 경우의 수. 그걸 고정하는 식으로 했죠. 고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앞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라고 하면은 이 경우가 바뀌겠죠. 됐죠? 그러면은 뭐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하고 2개 하고 5C3을 하면 되겠죠? 고등학교 때 한 것처럼. 그러면은 응?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서 로그를 취해준 이유가 로그를 취해지는 이유는 그냥 애초에 크로스 엔트로피 자체가 이렇게 정의되잖아요. 저희가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QX 로그 PX 이렇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로그를 붙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로그를 더하나 PX를 더하나 효과는 비슷비슷해요. 스케일링한 정도의 차이예요. 왜냐면 로그 X는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스트릭트 인크리징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PX랑 로그 PX랑 효과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답 레이블에 해당하는 프로바빌리티를 더해서 서메이션 한 거라고 이해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다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와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만약에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하시면은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확통 배우셨던 교과서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피책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 추천은 이쪽 앞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진짜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아마 문제를 푸는데 예시 정도로 사용될 거라 너무 그렇게까지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되고요. 베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가우시안이 훨씬 중요해요. 가우시안이 훨씬 중요하고,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쭉 봐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샘플 미니 가우시안을 간다. 샘플 미니 가우시안을 간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돼요. 됐죠? 이쪽 부분은 괜찮죠? 뭐 혹시 그 샘플 미니 가우시안을 간다는 거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본 것처럼 그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 읽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샘플링을 총 n번을 했는데 그 n번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은 저 루트 n 그 x 바 마이너스 뮤가 저 가우시안을 따르게 된다고요. n이 무한으로 가면 n이 거의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이 샘플민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 집단이란 말이에요. 표본 집단을 그러니까 그 표본을 굉장히 많이 뽑고 그걸 평균을 때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n을 늘리다 보면은 그게 정규 분포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상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도 말이 되거든요. 그죠? n을 무한대로 키웠을 땐 정규 분포가 딱 된다. 그리고 수리 통계를 들으니까 수리 통계에서는 이걸 증명할 거예요. 대충 그 함수에서의 컨버전스 이용해서 증명할 거예요. 해석학 때 배우는 걸로. 직접 증명할 거니까 뭐 궁금하면은 기대해도 돼요. 직접 그 함수 공간에서의 수렴성 관련해서 증명을 해요. 싫다고 하면은 학점이 안 나와요. 그 피할 수 없어요. 네, 그럼 얘는 네. 원래 분포가 가우시안인지 아닌지랑 상관이 없나요? 저는 상관없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평균들의 분포가 가우시안을 따른다는 거죠? 샘플민, 샘플이 n이 무한일 때 샘플민이. 샘플 미니 그러니까 샘플들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저 분포가 가우시안으로 간다고요. 뽑았을 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막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확률 통계 했을 때도 네. 그냥 그 뭐냐 x가 따르고 있는 분포가 정규 분포든지 아니든지 그냥 n이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로 샘플링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적당하게 다 정규 분포로 근사가 돼요. 적당하게 다. 예를 들어서 막 그거 막 x 마이너스 뮤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기억나죠? 그거 다 이거 가정한 거예요. 다 센트럴 리미트 여러분 다 가정해야 돼요. 전부 다. 의식하진 않았겠지만 이미 고등학교에서 다 한 거예요. 네, 가정을 한 거에 가깝겠지만 사실은 다 배웠다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 궁금하면은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이로울 거예요. 직접 증명하기는 조금 까다로워요. 조금 해석학 지식이 좀 필요해서 직접 증명하기는 좀 까다롭고 만약에 정 궁금하다 그러면 수립 통계나 해석학을 듣고 수립 통계를 좀 들으면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과만. 그래서 대충 느낌이 샘플민이 대충 n이 커지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가지진 않아요.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는 센트럴 리미트 여러분 증명보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샘플민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발 그 35페이지 잘 읽어보세요. 알겠죠? 뭐 확통에서 들으셨으면은 이게 뭐그 unbiased estimator 이런 거 얘기 들었을 텐데 뭐 그런 것도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샘플민 가지고 원래 분포의 그 뮤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데 뭐 이거를 그러니까 뭐 네 여기까지 하죠. 아무튼 이론적으로만 봤을 땐 조금 더 할 얘기가 많기는 한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모멘트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그 좀 어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장은 다들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괜찮죠? 이거는 제가 뭐 딱히 설명할 게 딱히 없어요. 그냥 진짜 배경 지식이라서. 네. 그죠?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그 2장부터 문제.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네, 2장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네.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나요? 일단 질문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쭉 한번 훑는 식으로 할게요. 2장인가요? 네, 2장이요. 혹시 쭉 읽어보시고 뭐 안 되는 거 있나요? 쭉 읽어보면서 네,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이해했다 그러면 재밌는 거 할 수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기본적으로 MLE랑 MAP랑 베이지안 인퍼런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MLE는 좀 이해가 쉬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저희가 수업 때 배웠던 게 그러니까 여기서 배웠던 스터디에서 배웠던 게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화시키는 거를 처음부터 전략으로 삼아서 세타를 구하자 였는데 그게 정확히 ML이랑 일치하니까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는 되게 쉬웠고 저한테는 근데 이제 MAP부터는 잘 약간 포스테리오리 이거부터 잘 뭔가 와닿지가 잘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라이클리우드에 프라이어 곱한 게 포스테리어예요. 프라이어 네, 프라이어. 혹시 다른 부분은 이거 설명드리면 될까요? 요거 몇 페이지죠? 좋아요. 뭐 쭉 내려서 15페이지부터가 이제 MAP에 대한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봐봐요. 저희가 일관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다른 부분도 여기까지 잘 이해가 안 가요? MAP? 사실 MLE도 조금 설명해 MLE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봐봐요. 이게 만약 헷갈린다 그러면은 저기 그 유튜브에 모르겠어요. 조회수가 안 나와요. 아니, 하여튼 그 첫 번째 영상을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거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첫 번째 영상이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봐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계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일종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어느 수업을 들어가셨던 간에 교수님께서 계속 물어볼 거예요. 매트릭이 뭐냐, 매트릭이 뭐냐, 매트릭이 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실 거예요. 매트릭이 뭐냐. 이걸 그러니까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해요. 항상. 다시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기계가 학습하는 거잖아요. 기계가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매트릭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누가 더 좋은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풀든 아니면은 뭔가 그거를 뭐 합리적인 추측을 통해서 이끌어내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매트릭이라는 걸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요.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일관된 기준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밀어붙였어요. 이쯤 되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L이라는 걸 정의해서 로스 펑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낮으면 좋음 이라고 정의를 했죠 저희가. 그러니까 네. 계속 강조하지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요. 이해를. 사실 적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해 한번 하면 딱 끝나요. 알겠죠? 로스 펑션을 왜 정의했다고요? 그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이.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L 이제 F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총 데이터가 n개 있는데 로스 펑션을 평균 때린 거를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매트릭이라 정의를 하고 뭐 이거를 뭐 임피리컬 리스크라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걸 자체를 로스 펑션이라고 하거나 이거는 뭐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알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식이 아니라 기계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로스 펑션을 저희가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좋아요? 오케이?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는 어떤 방법론을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냐면 라이클리후드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라이클리후드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물론 뭐 서로게이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살짝은 좀 다른 결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로스 펑션과 라이클리후드는 관계가 있게끔 설정이 돼요. 있게끔 요약을 해드리자면. 오케이? 그래서 로스 펑션과 라이클리후드가 관계가 있어요. 라이클리후드가.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죠? 라이클리후드. 다시 로스 펑션과 라이클리후드는 관계가 있어요. 다시 로스 펑션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나왔고 라이클리후드는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냐면 L 세타 프로덕트로 정의되는데 P 보통 이렇게 정의됩니다. 좀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스퍼바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블을 바깥으로 빼고 X를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건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는 XI, YI 해놓고 이거를 세타를 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건 언스퍼바이즈일 경우에 보통 이렇게 하겠죠. 스퍼바이즈라도 이거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채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그 나중에 다루겠지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여기다 Z 투현해가지고 나중에 오토인코더가 이걸로 정의합니다. 라이클리후드를.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라이클리후드 자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떤 라이클리후드를 채택하건 간에 세타가 다 가정돼 있어요. 모두 다. 오케이? 그럼 라이클리후드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얘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세타 찾는 문제예요. 오케이? 다시 저희는 이 세타를 몰라요. 세타를 모른다고요? 근데 세타를 모르는데 알고 싶은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계속 이 예시를 드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이 예시를 들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직관적으로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중간고사 아니면 기말고사 성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표본 한 30명 모아서 걔네들의 점수를 이렇게 그 점으로 찍어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점수 찍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는 알잖아요. 그 일반적인 시험 성적은 정규분포로 따를 거라는 거. 물론 아닌 수업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컴퓨터 아키텍처가 이게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0점부터 100점까지 이게 균등분포가 돼 있는 기막힌 약간 수업이 있는데, 그런 수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띈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가정이죠. 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뮤하고 시그마예요. 맞죠? 뮤하고 시그마. 그러면 여러분은 뮤하고 시그마를 몰라요. 근데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를. 오케이?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딥러닝의 그 세타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W, B. 그잖아요? 그걸 모르면 학회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W와 B가 일반적으로 세타예요. 혹은 이제 확률 쪽이 좀 더 익숙하다면 파라미터. U하고 시그마 같은, 그러니까 U하고 시그마 같은 이 디스트리뷰션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딥러닝에 좀 더 익숙하다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웨이트니, 뭐 베타니 그런 것들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 훈련되는 것들, 그거라고 이해해도 괜찮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같은 그 큰 텍스트에서 보면은. 그럼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뭐다? 파란색과 빨간색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한 기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작업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시, 기계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함수를 추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죠? 그럼 두 함수 중에 어느 거가 더 좋은 거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확률에서는 likelihood로 정의해요. 됐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좋은 모델이에요. 왜? 평균 쪽에 몰려있는 곳에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는 근데 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제 평균 쪽에 몰렸다라는 이제 추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지점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거는 probability는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나중에 통계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P라고 쓰면 화낼 거예요, 아마. 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PDF는 함수값이 probability가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저게 PDF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저걸 P라고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likelihood는 사실은 확률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P로 쓰는 순간 사실 딥러닝 하는 사람인 게 100%인 거예요. 왜냐면 확률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likelihood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P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likelihood 컨셉으로 말하자면 얘 디스트리뷰션 알죠? 저희 식 알잖아요. 이거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뮤 분의 세타, 이거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도 하고, 그죠? 쓰다 보면 외워져요. 하여튼 이거를 가정을 하고 여기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전부 다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큰 거를 좋은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사실 직관적으로 사실 나이브해요. 왜냐면 이게 대충 이게 좋은 모델인 게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표현을 할 것 같잖아요. 곱한 거가. 그죠? 평균 같은 것도 잘 반영을 해줄 거고. 왜냐면 사실 정규분포만 하더라도 평균 쪽에 모일수록 이게 함수값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컨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세타를 모르지만 세타를 안다고 가정을 하고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 함수값들을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함수는 뭐가 변수냐고 하면 세타 함수예요. 세타 함수예요. 세타가. 세타에 따라 바뀐다고 이게.
사실 데이터들은 사실 이게 x에 대한 함수라고도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땐 데이터들은 고정이에요. 데이터는 다 고정이고 이 값이 뭐에 의해서 바뀌는지를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세타에 의해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세타를 가정하고 이걸 해놓고 계산을 하고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값이 뭐에 의해서 바뀌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보면은 세타에 의해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세타에 대한 함수로 보고 최적의 세타를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코인이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세타, 그러니까 저희가 바이노미알,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은 따른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전을 던지는 게 한 번 던질 때마다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놓고 저희가 세타, 그러니까 결과가 앞, D가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저희가 관측을 한 거잖아요. 관측. 그럼 프로바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이게 어떻게 돼요? 이 L세타는 이렇게 되죠. 좋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리고 저희가 우리 뭘 찾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게 저희가 최대가 되는 세타. 네, 이거 찾고 싶은 거예요. 얘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세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미분하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정확하게 5분의 3이 나와요. 어떻게 하냐고요? 뭐 양면에 로그 씌울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3로그 세타 플러스 2 로그 1 마이너스 세타인데 음수 하나 튀어나오죠? 됐죠? 이거 미분해요. 더하기 아닌가요? 네, 여기서 나오죠? 네. 됐죠? 삭삭해요. 3 1 마이너스 세타는 2세타죠? 3 5세타. 저희가 원하는 값이 나와요. 이게 이 방식이에요. 이 방식. 이게 라이클리후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타에 대한 정보는 없어도 저희가 관측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이 값이 가장 커지게끔 하는 세타를 구했더니 저희 예상과 맞은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라이클리후드 문제예요. 뭐 그 베르누이라 굉장히 간단한 예시긴 하지만. 질문.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랑 합치가 돼야 돼요. 이게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수업 들으면서 그 수식에 매몰되면 안 돼요. 특히 그 딥러닝 수업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 수식 매몰되면 끝이거든요. 느끼지 않았어요? 그 수식을, 그러니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수업 시간에 수식 적지 마요. 웬만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계산 같으면 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데 집중해. 그게 그 수학 같은 거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거 수식 적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놓치거든요.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계산 같으면 거기서 적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은 정신이 더 뺏겨요. 그냥 온전하게 집중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 생각을 하면은 그때 가서 내가 다시 해보면 돼요.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 거 빌리거나. 그잖아요. 수식에 집중하지 말고 기계학습 들을 때 제발. 그러니까 알아요. 수업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제 점점 수식이 길어질 거거든요. 점점. 나중에 가면은 이게 한 바닥이 그냥 수식이에요. 정말 진짜 수식이 길어져요. 디퓨전 봐서 알잖아요. 디퓨전이 그냥 이래요. 그냥 그 이렇게 진짜 수식이 엄청 길어요. 오토인코더 쪽 가 엄청 수식이 길고 다 길어요. 막 KL 다이버전스에서 이렇게밖에 안 쓰고 지우고 막 하고 막 이게 막 짓거리를 해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한다고요. 수업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거 모티베이션 안 주세요. 안 주시고 그냥 수식만 맞죠? 하면 정신 차려보면은 오 이게 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모티베이션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수업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이거를 살려서 수업을 들으려고 해봐요. 그러면 접점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 낯선 개념이어도 뭔가 내가 익숙한 거랑 연결이 되면서 좀 확장이 된다고요. 계속해서. 오케이? 네. 그럼 다시
머신러닝은 로스 펑션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 likelihood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아요? 왜? 세타 찾는 문제라서 그래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타에 의거해서 F를 짜고 싶은 게 핵심이에요. 이해돼요? 딥러닝이면 W하고 B. 좋아요? 뭐 확률적으로 이해하고 싶으면 이런 파라미터. 오케이? 네. 좋아요. likelihood가 이건데 맥시멈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포스테리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포스테리어. 이게 바꾸는 거예요. 이제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포스테리어. 그러니까 사후 분포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좋아요? 다시 MLE 같은 경우에는 likelihood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맥시멈 포스테리어는 사후 분포를 올리는 거예요. 사후 분포. 이게 연결된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그 수식을 한번, 그러니까 그 강연 한번 봐봐요. MLE는, 그러니까 MLE처럼 MAP는 probability 모델인데, 그러니까 그 P, D바, 세타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똑같잖아요. 저희가 한 것처럼 이게 likelihood예요. 그래서 if additionally assume a priori distribution 이걸 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알파 붙은 걸 신경 쓰지 마요. 알파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그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P 세타가 주어진 거예요. 다시 저희는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돼요? 근데 이게 MAP에서는 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조금 더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선 세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요?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건데 암 진단기가 있어요. 암 테스트기가 있어요. 암 테스트기에 그러니까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느낌만 받아요. 오케이? 수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봐봐요. 암 테스트기가 있어요. 이거 진단 성공률이 암 환자의 경우에 99.9%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근데 내가 검사를 했어요. 암이라네요? 그럼 저는 이제 삶의 마감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요. 왜? 암이 아닌데도 암이라고 떨 확률은 모르니까. 근데 99.9잖아요. 암 환자는 그렇겠지만 자기가 암 환자가 아닌데도 암이라고 딱. 그래요. 그게 추가적인 정보예요. 추가적인 정보가 뭐냐면 암 환자는 극히 드물어요. 그 정보예요. 암 환자가 0.00001%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암일 가능성은 미친 듯이 줄어요. 설사 그게 이게 정확도가 99.9%라고 할지라도 암 환자가 극도로 적다는 내가 사전적인 정보가 있다면 내가 암 환자일 가능성은 적어져요. 단 만약에 이것도 말장난이긴 한데 의사의 진단이 있었어요. 너 암 환자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내가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그 결과는 내가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었을 때에서 그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랑 달라요. 왜? 의사의 진단이라는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바뀐다고요, 그게. 오케이? 다시 MLE가 기본이에요. 근데 MAP는 뭐냐면 이 세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거예요. 세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서 그거를 더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맥시마이즈하는 세타 찾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베이즈 룰에 따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통 몰라도 돼요. 노멀라이저라고 해요. 노멀라이저. PD예요. PD.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PD를 이렇게 나타내야 돼. 이거를 P
모든 세타에 대해서 다 적분해야 돼요. 이게 언택터블해요. 사실 우리가 가정을 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우연찮게 뭐냐면 저희는 세타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이 뭐예요? D잖아요. 그죠? D 세타 영향을 안 받아요. 쉬워요. 그러면 얘랑 B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대신에 이걸 잡는 거고, 이건 라이클리우드고 이건 프라이어예요. 그럼 이거를 최대하고 싶은 거는 이걸 최대하고 싶은 거가 똑같고, 결과적으로 이걸 최대화시키니까 라이클리우드하고 프라이어가 곱해진 거를 최대화시키고 싶은 거랑 동치예요. 왜? 이건 세타에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세타에 대해서 이미 마지노라이제이션을 했어요. 싹 다 있잖아요. 싹 다 더 있다고 이거를 세타에 대해서. 오케이? 이건 PD이기 때문에 D에만 관계가 있지 세타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베이즈 룰에 따르면 얘인데, 그죠? 얘를 최대화시키고 싶은 건데 얘는 어차피 텀이 컨스턴트라고요. D니까 우리가 D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워요. 그럼 얘를 최대화하고 싶은 세타를 찾고 싶은 거는 얘를 최대로 하고 싶은 세타를 찾는 것과 동치고, 오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MAP는 어떻게 귀결된다? 맥시멈 라이클리우드에서 프라이어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그냥 더 준 거에 불과하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MAP를 기억할 땐 뭐다? 프라이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더 넣어서 세타를 찾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세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이게 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후 분포라는 게 사후 분포라는 세타 것도 느낌을 살려주자면 세타바 D가 봐봐요. 네. 세타 봐봐요. P 세타. 네. 세타는 내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세타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기계학서에서는 베이지안을 따른다고 가정을 해요. 일반적으로 세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프라이어예요. 그러니까 프라이어예요. 말장난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P세타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반영해서 이미 했잖아요. 그죠? 반영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D가 주어지고 세타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바뀐 프라이어예요. 그래서 포스테리어예요. 사후 분포예요. 데이터가 주어진 후의 분포. 세타의 디스트리뷰션에서 포스테리어라고 해요. 그래서 맥시멈 포스테리어라, 이게 약간 발음도 어려워요. 어디 나라 발음인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니까 데이터가 주어진 후에 세타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세타 찾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라이클리우드에 추가적인 정보 준 거예요. 그럼 이 보통 프라이어 줄 때 프라이어를 어떻게 주죠? 프라이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프라이어에 대한 정보는 뭐 이제 뭐 세타가 정규 분포로부터 추출이 됐다, 막 이런 것들 가정을 깔 수 있거든요. 나중에 뭐 프라이어가 세타로, 그러니까 프라이어, 그러니까 뭐 설명하려고 하면 좀 난감하긴 한데, 하여튼 세타가 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정보를 넣거나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겠죠. 추가적인 정보를 넣을 수 있어요. 나중에 특히 그 언스퍼바이즈드에서는 이런 걸 되게 많이 써요. 특히 레이턴트 넣어가지고 막 이 짓거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오케이? 겐 알아요? 겐? 잘 알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그 저희가 그 인코더, 디코더 이런 거 짤 때 그 Z가 어디서 기인한다고요? 정규 분포 기인한다고 하죠. Z가 이거 가정하잖아요. 그래놓고 저희가 샘플 그 제너레이터 할 때도 이거에서 샘플 하나 뽑고 거기다가 그 디코더 돌리잖아요. 그죠? 이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알겠죠? 관련이 있다고요. 나중에 다 이런 짓거리를 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슈퍼바이즈드 러닝만 배우고 있긴 한데 이게 언슈퍼바이즈드에서도 비슷하게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군요. 근데 굳이 안 하는 것뿐이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게 머신러닝이랑 관계를 안 져도 돼요. 사실은 이거는 이게 통계적인 방법이에요, 방법.
오케이? 그러니까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라이클리우드가 있는 거고 포스트레가 있는 거예요. 맥시멈 포스트레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서 세타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넣고서 그거를 최대화시키는 세타를 찾는 거. 이게 MLP. 그냥 그딴 거 없어요. ML이. 근데 그거를 차용을 해가지고 머신러닝에서 로스 펑션을 정의한 것 뿐이에요. 오케이? 왜냐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세타 찾는 측면에서는 그냥 그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게 타당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용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설명드리면 이게 먼저가 아니라 여기서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서 로스 펑션 정의했다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해요. 이게 역사적인 기원으로 보면 이게 훨씬 먼저예요. 훨씬. 알겠죠? 네. 그잖아요. 여기서 그 16페이지 봐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이거예요. 수업 시간에 제발 이걸 적지 말고 감상해요. 그냥 진짜로. 아니 그 알잖아요. 그 진짜 수직 적는 사람 있죠? 그죠? 아마 스스로 다 알 텐데 이거 적다 보면 중간에 생각이라는 걸 못 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믿고 강연 믿고 그리고 정 없으면 책에 다 있어요. 수식 처음부터 끝까지는 교수님 거보다 더 정확할 거예요. 더 자세하고. 그러니까 믿고 그냥 편하게 들으면서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뭐 인투이션 이런 거 오면 그때그때 적으라고요. 기계학습은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식에 매몰되지 말라고요. 나중에 막 진짜 길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것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설명할 때 아 P바 D 아 오케이 베이즈를 적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케이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PD 세타랑 무관하죠? 지워요. 오케이? 로그 취해도 똑같아요. 왜? 로그는 그 스트릭트 인크리징이기 때문에 저거 최대화시키는 거나 저거 최대화시키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로그 라이클리우드하고 프라이어를 더한 거예요. 뭐 더했다고 봐도 되고 아까는 곱한 거 고려한다고 봐도 되겠죠? 똑같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에서 이걸 그 배웠다 가정을 하면은 이 수식이 남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 MLE는 그냥 그것만. MAP는 추가적으로 프라이어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구나. 딱 한 줄 적고 딱 끝내야 돼요. 알겠죠? 네. 수식적으로는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스스로 이렇게 안 보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 마냥 안 보고 쓸 줄 알면 돼요. 그냥 흐름을 기억하면 수식은 쓸 수 있어요. 그죠? 힘드나? 아니 봐봐요. 여러분들이 수식 안 해도 뭐가 있을까?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 이거? 적분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 x제곱을 치환하면은 미분했을 때.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세스 알잖아요. 네. 이걸 수식을 적어야 돼요? 아니요. 안 적어도 돼요. 좋아요? 막 갑자기 근데 뭐 어떤 약간 미친 사람들은 이게 갑자기 이거를 미분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이거 미분하고 싶다. 이게 적분이 아니라 그냥 미분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그거 아니고. 아 맞는데 이거를 치환적분으로 생각을 하는 게 디폴트인데 갑자기 이거를 미분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함수꼴만 보고. 근데 뭐 저 정도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맞는데 이게 정말 이상한 함수인데 갑자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함수인데 갑자기 미분하고 싶다고 했는데 갑자기 쭉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상한 사람. 아무튼 그런 거 막 적을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적어서 뭐해 이걸. 잘했네 이거밖에 안 남잖아요. 수식 많이 적지 말고 직관을 얻고 수식은 집에 가서 보세요. 그게 훨씬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프라이어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라이클리우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암 진단 키트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암 진단 키트만 봤을 때는 우리가 암이겠지만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너 암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라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널티 주는 거예요. 좋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그 example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제발 하지 말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냥 편하게 들으라고요. 수업 시간에. 기각수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오케이. 그러면 그냥 예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 수업 시간에 아마 그렇게 하셨을 텐데
아 그래 좋아요. 그럼 IID로부터 이렇게 샘플링 됐고 MAP는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적는 게 아니라 아 그냥 뭐 그렇구나 하면 돼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유도해 보면 되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 MAP 솔루션 맥시마이더 팔로잉 그 로스 펑션 이거 적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돼요. 아 그러면은 MAP고 우리가 지금 제가 뭐 한다고요? 이게 최대가 되게끔 하는 세타 찾는 거죠. 근데 세타가 여기서 뮤죠? 그럼 U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죠? 그럼 미분했죠? 네. 그렇겠죠?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하세요. 알겠죠? 하고 근데 가우시안은 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뮤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 이번에는 뮤를 하나로 일단 정해놓고 그 1이 저거예요. 시그마예요. 응? n 6,1이라 적혀있는데 그래서 1이 이미 시그마를 고정한 상태에서 뮤를 보는 거예요. 어디? 17페이지 17페이지 봐.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n 6,1 1이라 가정을 했잖아요. 이미 1 고정. 1이라고 그러니까 뮤밖에 지금 파라미터가 없는 뮤에 거라고. 대해서 생각한 거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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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알파 제곱도 사실은 이게 조금 사실 전 쓰는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여기서 알파 제곱은 컨스턴트예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 미지수긴 하지만 그냥 주어졌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찾고 싶은 건 알파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알파는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물론 바꿀 수도 있어요.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진짜 알고 싶은 거는 알파는 이미 주어진 거고 그거에 대응되는 뮤 찾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네. 개인적으로 뭐 이런 표현이 살짝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뮤에 대해서는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뭐그 D뮤, D알파 이런 게 안 나오는 거라고요. 오케이? 왜냐면 알파는 컨스턴트니까. 오케이? 그럼 알파 제곱을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잖아요. n 제곱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설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가 헬파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잘 이거를 그냥 잘 생각해 보면 돼요. 트리비얼해요. 잘 생각해 보면은. 네. 오케이? 읽어보면 돼요. 오케이? 됐죠? 됐죠? 그래서 베이지언 인퍼런스란 건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MAP는 그래서 그 extract value 파라미터라고 하잖아요. 파라미터 추정이에요. 돼요? 파라미터 추정이라고요. 추정. 그러니까 파라미터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세타. 언스퍼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고 슈퍼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베이지안 인퍼런스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 갖다가 봐봐요. 이거 했잖아요. 저희가 봐봐요. 봐봐. 컨셉이 살짝 다른 거예요. 살짝 다른데 똑같아요. 뭐냐면 얘 있잖아요. 얘 이거 계산할 수 있다 가정을 하고 이거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예. 즉 다시 말해서 베이지안 인퍼런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전 분포의 업데이트예요. 다시 얘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거 했잖아요. 얘가 다시 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한다고요. 베이지안 인퍼런스라고 하는 게 얘가 업데이트 된다고요. 내 믿음이 업데이트 된다고 이 데이터에 의해서. 어느 쪽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저거 세타를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D가 주어졌을 때 세타. T 세타바 D가 주어졌을 때 세타가 업데이트 된다고. 믿음의 정도가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거에서 데이터가 주어지면 업데이트 된다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왔어요. 한 번 더 돌려요. 이렇게 데이터 한 번 돌리고 더 돌리고 이렇게 한다고요. 올 때마다 세타바 D가 업데이트 된다. 응, 사후 분포. 이게 중간고사 킬러였어요. 저번에.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산을 하면서 이 프라이어를 계속 업데이트한 거예요. 이게. 프라이어를 업데이트하고 그걸 기반으로 포스테리어 계산하고 그걸 다시 프라이어로 쓰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다 고려했을 때 세타가 가질 그 세타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되겠는가가 문제였어요. 중간고사 킬러가 맨 마지막 문제가 다 틀렸어요. 와 맞았나요? 맞습니다. 오. 베이지안 인퍼런스는 딱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MAP는 이게 무시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시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걸 업데이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weighted average of values of 세타예요. 오케이? weighted average over all values of theta.
다음 페이지 봐봐요. 그 다음 페이지. 페이지. 이게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인테그랄 한 거 이것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인테그랄. 모든 세타에 대해서 다 계산 때려 박아야 돼요. 아 저게 근데 계산이 되게 원래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아까 나온 얘기 아니었어요? 맞아요. PD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든 문제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근사 들어가고 아마 그럴 거예요. 나이브하게는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weighted average of over all values of theta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over all values of theta가 저기 나오는 이 노멀라이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거 봐봐 이게 어디야 이게 weighted sum이잖아요. 다시 weighted sum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all values of theta에 대해서 이거 한다고 weighted sum 이거라고요. 오케이? 되죠? 이게 베이지안 인퍼런스예요. 나오기 힘들어요. 하여튼 근데 문제로 바라보면 좀 또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만 이해하면 돼요. 컨셉만. 이해하면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제가 시험에서는 이거를 또 다 계산을 하기 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 세팅상 가능하게끔 냈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험 세팅 당시에서 이 컨셉만 이해하면 계산할 수 있었어요. 컨셉만 이해하면. 컨셉만. 근데 이게 수업 들어가서 알겠지만 컨셉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 컨셉만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나왔거든요. 그냥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ML이 기준을 정리해 줬다. MAP 프라이어된 정보가 있다. 근데 그러니까 포스테리어는 이걸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무시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베이지안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살려가지고 이걸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걸 내 믿음에 대한 정도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의 믿음의 정도하고 여기까지의 믿음의 정도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정보가 추가적으로 주어질 때마다 이 세타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문제가 그랬어요. 제 기억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 세타에 대한 게 그 뭐고 여기까지 봤을 땐 뭐고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겠죠. 기존에 내가 봐봐요. 이 앞에까지 내가 계산한 걸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세타에 대한 믿음과 추가적인 데이터로 인해서 업데이트된 세타를 고려해서 이걸 다 계속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이거를 내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마다 이게 업데이트 돼요. 이터레이티브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딱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 칸씩 옮기면서 한다 생각하면 돼요. 컨셉만 이해하면 돼요. 컨셉만. 아하, 이게 해가지고 이걸 업데이트 시작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세타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프라이어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야. 프라이어가. 포스테리어가 프라이어로 옮겨가고 계속 이 데이터가 주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도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지안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포스테리어가 다시 프라이어로 들어가고 데이터가 주어짐에 따라서 계속 피드백 작용이 일어나요. 업데이트되고. 근데 완벽히 이해가 잘 안 돼서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세타바 D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세타에 기대가. 근데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주어졌잖아요. P 세타랑 P 세타바 D랑 어떤 게 다른 거고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 약간 들어도 아직 감이 잘 안 와서. 아니 세타가 가지고 있는 그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아바박 DD가 왔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앞이 나올 확률이 세타잖아요. 그러면은 앞이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할 때 이 앞을 이렇게 집어넣을 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을 갖고 있는 세타가 들어가겠죠. 이제 사전 세타가 뭐 0.7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P 세타는 0.7인데 이게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얘를 가정했을 때 얘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게 사실 또 이것도 별개예요. 예시를 들기가 좀 뭐한데 하여튼 이게 또 업데이트 돼야 돼요. 하여튼 풀 수 있을까요 제가? 화이팅.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컨셉만 잘 이해하면 돼요. 이게 뭔 느낌인지는 대강 알겠죠? 것 같은데. 네. 느낌은 알겠. 예? 느낌은 알겠. 느낌은 알겠죠. 이게 제가 그 문제 공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는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예, 네. 노력은 해볼게요. 팀. 그러니까 왜 그 질문을 했냐면 그 식이 PDP 그러니까 19페이지에 식이 나와 있는데 PD분의 PD바 세타 P세타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밑에서 급발진을 해가지고 이건 급발진이 아니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토탈 프로바빌리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정인데? 정의요? 이게 정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P세타만 위에 그대로 남은 거고 PD를 밑으로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세타에 대해서. 밑에가 이거 그냥 베이스룰. 밑에는 PD고 그냥 PD를 다르게 쓴 거예요. 모든 세타에 대해서 다 그냥 그걸 적분 때리면 PD가 되니까. 아 이건 전혀 이상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정의. 를 적분 때리면 PD가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파이잖아요. 네? 파이를 썼네요. 라이클리후드? 용? 그러니까 PD 대신에 다 IID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프로덕트로 곱한 거죠. 그 아까 라이클리후드 한 거랑 똑같잖아 이거. 라이클리후드잖아요 저게. PD가? P 세타바 그러니까 디바 세타. 디바 세타는 라이클리후드다. 여태 계속 그 소리 했는데.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거라고요 이거. PD는 뭐예요? 이거. P 디바 세타가 라이클리후드. 오. 아니 수식이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오. 그럼 PD는 뭐예요? 어? P 디바 아니, 세타는 알 것도. 정의. 정의가 저거예요? 아니 베이스를 정의. 정의 이거 정의. 질문이 PD가 가리키는 게 뭔지. D 네. PD. 데이터. 데이터? 아니 그 정의에 따라서 저 밑에 식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뭐지?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건데. 이해 못하면 못 푸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건 뭔지 알아요? 이거? 이거 뭐야? 그거요? P 디콤마 세타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조인트? 이게 안 돼 있구나. 조인트. 네. 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처음 듣습니다. 확통책을 좀 펴야 돼요. 하여튼 이게 네.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동시에 같이 고려가 되는 디스트리뷰션인데 하나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이게 PD가 나. 근데 얘는 뭐에 대해서 했지? 디바 세타. 이거니까 이거 하고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PD가 나온다는 논리라 이거는 그냥 제가 이론이 안 돼요. 그래서 확통책을 봐야 돼. 이건 못 피해. 아하. 그러니까 확통책을 무조건 보고 내가 생각했을 땐 그 뭐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마지널라이제이션을 다시 봐야 돼. 마지막. 다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하고 마지널라이제이션을 보면 돼. 어렵지 않아. 진짜 어렵지 않고 그냥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면은 그냥 샥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통 기준으로 해서 다다음 주 시험 끝나고 나가게 될 범위다. 네. 다다음 주 시험이야? 아니 수통은 다음 주에 시험입니다. 됐죠? 그래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그러니까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시 그 프라이어, 라이클리우드, 포스테리어 관계 배웠죠. 근데 특별한 쌍이 있어요. 특별한 뭐냐면 자 뭐가 있냐면 프라이어하고 포스테리어가 쌍이 똑같아요.
그래서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쌍이 똑같다는 거는 어떤 똑같아요. 베타면 베타고 노말이면 노말이고 감마면 감마고 노말이면 노말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뒤쪽 표를 보면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Prior which gives the rise to posterior the same form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어하고 그러니까 여기 뭐냐 20페이지를 보면은 프라이어하고 포스테리어가 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프라이어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는지만 알면은 포스테리어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아요. 굉장히 강한 조건이 굉장히 강해 이게. 이런 경우가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항상. 콘주게이트 프라이어라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만족한다. 그래서 쌍이라는 거예요. 쌍. 항상. 아 그래서 그걸 콘주게이트 프라이어라고 부른다. 근데 좀 그 P 디세타가 있긴 해야 돼요. 라이클리우드가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라이클리우드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특정한 라이클리우드가 주어졌을 때 프라이어와 포스테리어가 쌍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다시 말해서 라이클리우드가 베르누이에요. 네. 그럼 이 표 보는 것처럼 프라이어가 베타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포스테리어도 베타. 라이클리우드가 바이노미알인 거 알고 있어요. 프라이어가 베타, 포스테리어도 항상 베타. 이걸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안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조건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앞에 두 개가 고정됐을 때 포스테리어를 알 수 있다는 거네요. 그냥 3C2 해도 되겠죠? 이 표에서는. 네, 3C2 해놓고 두 개 고정되면 나머지 하나가 고정돼요. 네, 일반적으로는 라이클리우드가 주어지고 프라이어가 고정되면 포스테리어로 일반적으로 하죠. 그러면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스에 6개의 표가 있잖아요. 이거 외에 다른 애도 이걸 만족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얘기를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이 6개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안 외워도 돼요. 아하.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노말이어서 뒤쪽에 노말 이러는 게 그거예요. 수식은 그냥 봐보세요. 노말을 표의 맨 마지막 거는 잘 몰라서 노말이랑 감마 뭐 같이 되는 이게 노말이거나 감마 노말이요. 감마 노말. 둘다 세 된 번째랑 거. 여섯 번째랑 노말이랑 같은 건데 겹쳐서 쓰시는 건데 세 번째 줄이랑 여섯 번째랑 이건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네요.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아마 위키피디아 치면 나올 거예요. 저도 이걸 다 외우고 다니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포스테리어를 원래는 저희가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그 상황이 되는 네? 상황이 그냥 파라미터 찾으면 저희가 그냥 디스트리뷰션 다 찾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네? 다른 데 하여튼 뭐 예시는 베타 베르누이 컨주게이시 이런 거 읽어보세요. 알겠죠? 근데 막 포이즌인지 뭔지 뭔가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몰라도 되나요? 그거는 확정 시간에 했어야 돼요. 포이즌이요? 포화송이요. 포화전.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카드 받았어. 나한테 아니 카드 받은 거야? 저기서 확인한다. 원래는 안에 다 선생님이 해야 되거든요. 네. 다 사용하시고 불만 꺼주고 잘 나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화송 네, 다 사실 그 확정 때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분포 자체를 아는 건 중요하진 않아서 포화송 특정 상황에서 포화송을 많이 쓰는데 그냥 만약에 위키피디아 정도에서 찾아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스스로 채워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포화송 그냥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확통책.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분포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되고. 네. 어차피 수통에서 다 구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르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그때 닥쳐서 하셔도 괜찮고
미리 닥쳐도 괜찮고 어차피 해야 된다. 어차피 이미 다가올 미래니까 예, 너무 예.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예.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조만간 한다. 알겠습니다. 네. CLT 증명한다. 그것도 뭐 네. 좋아요. 그다음에 베타 베르노이 컨주게이시, 그 베이지안 인퍼런스 노말 뭐 하면 돼요. 이거 네. 뭐 쭉 그 관련해서 읽어보면 돼요. 알겠죠? 네. 읽어보면은 알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22쪽에 수식에 where 해서 뮤랑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데이터셋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고 likelihood가 independent from 하고서 그러니까 likelihood가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그 특정한 저기 그 뭐야지 뮤하고 시그마 제곱으로부터 제가 따라 그러니까 그 샘플링 됐다고 가정을 하고 세타 제곱이 는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뮤가 이걸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P 뮤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정보가 있는 거고. 됐죠? 네. 그러면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저 두 개 곱한 거잖아요. 그다음 P, D 나눈 거고. 됐죠? 네. 네. 오케이? 그러면은 P 이거를 네. 노멀 디스트리뷰션. 네. 그리고 이게 포스테리어가 노멀 디스트리뷰션도 따른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그 계산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 저 땅꼴이 나온다고요. 무조건. 왜? 다 노말이기 때문에. 포스테리어가 노말이기 때문에 저꼴로 해놓고 저희가 뭔가 수직 사바사바가 된다고요. 됐잖아요? 네. 혹시 물결 표시가 무슨 뜻이에요? 틸다. 이렇게 어떤 거요? 틸다? 틸다요? 네, 틸다가 정확히 어딨죠? 뮤 뮤 위에 틸다. 뮤 틸다요. where 뮤 where 틸다는 뮤 틸다. 그 이게 뮤 틸다가 따로 정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웨어리 저 틸다라는 게 무슨 따로 말이냐면은 네. 틸다인데 틸다는 이걸로 정의된다는 뜻이에요. 보통 수학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타렉스 같은 그런 네, 정해진 의미가 있는 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 뮤랑 구분하기 위해서 틸다를 쓴 거고 그러니까 웨어리라는 말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뮤 빼기 뮤 틸다를 붙인 거고 그래서 틸다는 뭐다? where 이거고 이 틸다 뮤 시그마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저희가 정의가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알아가야 될 거는 이 수식 결과가 아니라 뭐다? 포스테리어가 가우시안을 띈다고요. 오케이? 이게 핵심이라고요. 수식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리고 이거 저도 유도가 좀 몰라요. 이거 하면 되겠죠. 알죠? 뭐 매스 스택 익스체인지 이런 데다 물어보세요. 스택 오버플로우 비슷한 거 있어요. 매스 스택 익스체인지 이런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이렇게 타다다닥 하면 나와요. 누군가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뭐 적당하게 미분 때리고 그랬겠죠. 그죠? 네. 몰라요. 하여튼 네. 뭐 수식 잘 정리해보면 될 거예요. 안 해봤어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한 건 뭐다? 정말로 노말이네. 끝. 궁금해요? 계산하세요. 전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뭐 이렇게 된다. 수식 읽어보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직관적으로 당연하지 않아요? 네. n이 커지면 프라이어에 대한 정보는 무시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직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라이클리우드만 봐도 프라이어에 대한 정보가 무시가 될 것 같잖아요. 네. 직관적으로 그냥 나이브하다고요. 아하. 오케이? 신기하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까의 결과를 살짝 따르자면 이게 CLT랑도 관련이 있겠죠? 네, 그죠? 네. 네. 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럼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화장실 좀. 네. 이거 좀 눌러줄래? 살짝만 끊었다 가자.